우리는 보통 큰 변화는 큰 예산과 큰 결제로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시작이 페인트 2통과 공무원 1명이 전부였다면 어떨까요? 고속도로 갈림길에서 바닥에 그어진 분홍색과 초록색 선, 다들 따라가 보셨을 겁니다. 내비게이션은 500m 앞에서 우측이라는데 눈앞의 길은 두 갈래 세 갈래로 갈라지고 옆 차선에는 화물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3초 안에 답을 골라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색깔선 하나만 물고 가면 길이 풀립니다. 사실 이 선은 태어날 때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법에 도로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딱 4가지 뿐이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지금은 익숙해진 분홍색과 초록색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공무원이 그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본인 입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혀갈 각오로 칠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법이 한 해 20억 원씩 나던 사고를 85% 지웠고 13년 뒤엔 국가가 주는 훈장을 받았고 지금은 지구 반대편 나라들이 이 선을 배우겠다며 한국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예산도 공사 장비도 아니었습니다. 페인트 2통과 공무원 1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페인트가 처음 뿌려진 자리는 한 해 20여 건씩 사고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가 만나는 안산 분기점입니다. 도로공사 내부에서도 이름이 나있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20건에서 25건,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 꼴로 사고 접수가 올라오던 구간이었습니다. 사실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든다고 해서 곧바로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사고는 잘못 들었다는 걸 깨달은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납니다. 그냥 가던 길로 가면 되는데 사람은 대부분 핸들부터 꺾습니다. 급하게 차선을 하나 더 밟고 들어가거나 분기점 코앞에서 속도를 뚝 떨어뜨립니다. 뒷차 입장에서는 앞차가 아무 예고도 없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셈입니다. 갈림길 사고가 유독 추돌이나 시설물 충돌로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운전자가 유난히 부주의해서 나는 사고가 아니었던 겁니다. 3초 안에 답을 고르라고 만들어둔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셈입니다. 2011년 3월 안산 분기점에서 그 구조가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갈림길 앞에서 차선을 두고 화물차와 승용차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뒤늦게 진로를 바꾸려던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한가운데 시설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갈림길 하나를 잘못 고른 대가였습니다. 이 사고 보고서를 받아든 도로공사 군포지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를 남의 일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로 가야 하는데 판단이 엉켜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당황스러움과 짜증 정도였습니다. 30분 돌아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자리, 같은 3초 동안 누군가는 30분이 아니라 목숨을 잃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겪은 혼란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이었다는 생각이 한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 혼란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했을까요?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3초 안에 글자를 읽고 화살표를 찾고 거리까지 계산하라는 요구 자체가 무리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읽지 않아도 되는 신호를 하나 깔면 되지 않을까요? 색깔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분홍색은 그냥 알아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벽이 나옵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도로 노면에 칠할 수 있는 색은 딱 4가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분홍색도 초록색도 그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목록에 없다는 건 칠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벽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동네 사거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빨강, 초록 2가지로는 좌회전이 헷갈리니까 보라색 불을 하나 더 달면 낫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자체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다리를 놓고 신호등에 보라색 전구를 끼우는 순간 그건 개선이 아니라 사건이 됩니다. 신호는 온 국민이 목숨을 걸고 맞춰둔 약속이라서 한 사람이 색을 하나 더 만들어 넣으면 그게 곧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도로 바닥에 없는 색을 칠하는 것도 정확히 같은 성격의 일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법에 없는 색은 존재부터가 위법인 구조였던 겁니다. 공무원이 규정을 어기고 도로에 손을 대면 징계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입건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잘못되면 본인 인생이 통째로 흔들리는 선택이었던 셈입니다. 이 사람 앞에 놓인 선택지는 사실상 2가지였습니다.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법이 언제 바뀔지는 아무도 몰랐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갈림길에서는 보름에 한 번씩 사고가 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번째 길을 골랐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그 주,
군포지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표지판을 더 크게 다는 방법은 이미 써본 뒤였습니다. 글씨를 키우고 화살표를 하나 더, 그리고 안내점을 앞으로 당겨봐도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읽을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읽을 거리를 더 늘려준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몇 주 동안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거실 바닥에 엎드려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그림에는 원근법도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이건 빨간 길, 저건 파란 길.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맞물렸다고 전해집니다.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해결책을 가져오라 했는데 그 답이 정말로 초등학생 손에 들려 있었던 겁니다. 운전자에게 지도를 읽히지 말고 손을 하나 쥐어주자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또렷해질수록 벽도 같이 또렷해졌습니다. 도로에 뭘 하려면 관할 경찰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서류상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의 대답이 이랬다고 전해집니다.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 무슨 상관이냐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영구적인 노면 표시가 아니라 교통을 유도하는 시설을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자는 해석을 찾아냈습니다.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의 빈칸을 최대한 넓게 읽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2011년 5월 사망사고가 났던 바로 그 자리에 첫 선이 그어졌습니다. 갈림길에서 바깥으로 멀리 빠지는 쪽은 분홍색, 중앙선에 가까운 쪽은 초록색으로 나눴습니다. 들어간 돈은 페인트 값과 인건비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2010년 그 구간의 사고는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선을 그은 2011년 같은 구간의 사고는 3건이었습니다. 25가 3건이 된 겁니다. 숫자를 처음 맞춰봤을 때 몇 번을 다시 세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들고 갔을 때 돌아온 반응은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반년치 기록으로 뭘 알 수 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해의 사고가 우연히 적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지적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숫자 하나로 도로 정책을 통째로 바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곧바로 전국으로 퍼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고가 잦은 분기점부터 한 군데씩 조용히 늘어났습니다. 2015년까지 전국 77개 구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진짜였을까요? 도로공사가 이 구간들을 모아 따져보니 구간 유형에 따라 22%에서 40%까지 사고가 줄었고 평균은 27% 정도였습니다. 자리마다 편차가 꽤 컸다는 뜻입니다. 아무데나 그으면 되는 마법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때만 해도 이건 어느 지사 직원의 현장 개선 사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는 말을 지우려면 더 큰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센 숫자가 아니라 남이 검증해준 숫자가요. 2017년 서울시가 도시고속도로에 같은 방식의 유도선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무게가 실린 숫자는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합계였습니다. 서울 시내 교차로 22곳을 골라 유도선을 깔기 전 3년과 깔고 난 뒤 3년을 통째로 비교한 연구였습니다. 반년치 기록이 아니라 6년치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복잡한 오지 교차로 기준으로 사고는 31.8% 줄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숫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경우는 39.2% 줄었습니다. 사고가 줄어든 것보다 심각한 사고가 더 많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갈림길에서 헷갈린 운전자는 급하게 핸들을 꺾는데 그 급한 동작 하나가 사라지니 크게 다치는 사고도 함께 줄어든 겁니다. 페인트 2통짜리 아이디어가 학술적으로 검증된 안전 대책의 자리로 올라선 순간이었습니다. 2017년 국토부가 노면 색깔 유도선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긋는지 기준을 국가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도로에 칠할 수 있는 색이 법안에서 늘어난 겁니다. 사람이 법을 어긴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따라잡는 데 시간이 걸린 셈입니다. 지금 이 선은 전국 수백여 곳의 갈림길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을 눈여겨본 곳은 국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생각이 도로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람을 도로에 맞추지 말고 도로를 사람에게 맞추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통행료의 92%가 하이패스로 지나갑니다. 단말기조차 필요 없는 스마트 톨링도 시험대에 올라 있는데 번호판 인식률이 99.9%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부터 한국도로공사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도 유지관리도 사고 대응도 한국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계약 기간이 2038년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 최대 도로회사 플러스가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 나라 유료 도로의 절반이 넘는 구간을 굴리는 회사입니다. 협약 전날에는 말레이시아 장관이 우리 관제실까지 직접 들어와
화면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건 아직 약속 단계이고 실제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건 지금부터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에서도 도로 바닥에 색을 칠하자고 설명하는 한국인의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페인트 두 통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이야기에는 늘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을 베낀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색으로 방향을 유도한 사례는 2008년 일본 센다이가 먼저였습니다. 정부 기록에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것은 베낀 걸까요?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 가본 적도 일본어를 배운 적도 없다고 말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는 사람이 비슷한 답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다만 한국이 진짜 먼저 한 것은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이 같은 기준으로 긋고 법을 고쳐 근거를 만들고 효과를 통계로 검증한 것. 지역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던 일본과 갈린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이디어보다 시스템이 훨씬 어렵습니다. 누군가 먼저 씨앗을 심었다 해도 그 씨앗을 전국 단위로 표준화하고 법으로 못 받고 데이터로 증명해내는 건 전혀 다른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카자흐스탄과 말레이시아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 찾아온 이유기도 합니다. 아이디어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아이디어를 흔들리지 않는 제도로 완성해낸 나라는 많지 않았던 셈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짚어야 할 대목도 있습니다. 앞서 그 논문을 보면 3지 교차로에서는 오히려 사고 위험이 올라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데나 그으면 되는 마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륜차나 자전거가 도색면에서 미끄러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방식을 시내 도로까지 넓히며 드러난 숙제입니다. 선은 긋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기도 합니다. 도색은 다시 칠하려면 계속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방향은 하나입니다. 선을 지우자는 게 아니라 더 잘 긋자는 쪽입니다. 그리고 조금 씁쓸한 대목도 있습니다. 이 발명으로 받은 금전 보상은 사실상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훈장은 13년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2024년 5월 첫 선을 그은 지 정확히 13년 만에 국민훈장 모란장이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라 국민 추천으로 올라간 훈장이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고향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가장 뿌듯했던 건 훈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였습니다. 국회의원 100명보다 낫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훈장은 국가가 주는 것이고 그 댓글은 매일 그 선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인도양 섬나라의 회의실에서 또 같은 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안 됩니다. 법이 없어요. 13년 전 한국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미 한번 이겨본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 목표도 이미 정해뒀다고 전해집니다. 겨울철 도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아이스를 잡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다음 퇴직하면 후회는 없을 것 같다고 본인은 말합니다. 다시 처음 그 갈림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페인트 2통과 공무원 1명,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에 갈림길에서 분홍선을 밟으실 때 그 선이 3초짜리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손이라는 걸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이 지은 사고만큼 어느 가족은 그날 저녁 무사히 집에 들어왔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켜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돈트노믹스는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